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은 3월에 유치원 어린이집 입학을 앞두고 있는 엄마들은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죠. 주로 어떤 걱정들일까요?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서 적응 잘할 수 있을까? 잘 다닐 수 있을까? 어, 우리 아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날까? 아마 기쁨 반, 설렘 반, 또 그 걱정도 있겠죠. 음, 제가 큰애 초등학교 보낼 때 너무너무 좋아서 책가방을 일찍 샀어요. 2달 전에 사가지고 사주니까 우리 아이가 매일 일어나서 아침마다 책가방을 확 돌아다녔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방이 닳고 닳았어요. 매일매일 그냥 이렇게 메고서 이렇게 집안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어머님들도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내기 전에 설렘과 두려움이 아마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첫 아이 유치원에 입학시켰을 때 혼자서 유치원에 가는 아이가 너무 대견했고요. 그렇지. 저도 이제 처음으로 학부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말 진짜 어른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에 적응을 못할 경우에 어떤 행동을 보이나요? 나 오늘은 유치원 안 갈 거야. 네. 싫어. 가기 싫단 말이야. 네. 이 싫다니까. 그리고 아마 이제 억지로 유치원을 보내면 유치원에 갔어도 그냥 멍 하고 앉아 있거나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린이집에 있을 때 특히 유치원에 비해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제 어린 나이에 2, 3, 4세 오니까 더 많이 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그 이제 입학식 때 전후에서는 유치원이 울음바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생각나는 아이 중에 하나가 한 3살쯤 된 남자아이인데 오기 전부터 밑에서부터 시끄럽게 울기 시작해요. 계단 올라와서 울고 그냥 막 눈물 콧물 나면서 그 아이는 특징이 이 문 앞에서 떠나질 않아요. 아,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만 울면은 걔만 우는 게 아니라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 전체가 다 울음바다가 돼서 그 울던 아이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그 애처롭게 엄마를 바라보는 그 아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네, 맞아요. 3월은 유치원은 정말 어린이집은 전쟁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심지어는 저는 이제 유치원 컨설팅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입학 3월 첫 주도 아니었을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막 얘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정신이 없으니까 저도 하나이를 맡아서 걔를 돌보고 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과거에 뭐 정말 한 10년 전에 비하면 아이들이 문화센터도 다니고 또 어린이집을 거쳐서 유치원에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예년에 비하면 오는 아이들이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네, 많이 줄었고 어떤 때는 이거 3월 맞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여전히 오는 아이들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회에는 그 신학기 아이가 울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이제 오늘은 아직 유치원 어린이집 입학하기 전에 그러면 그런 거를 방지하고 좀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 입학 전에 이제 뭘 해야 될 것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엄마들도 걱정이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잘 적응시키기 위해서 엄마들은 보통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마 엄마들이 흔히 좋은 뜻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너 선생님 말 안 들으면 혼낼 거야. 또는 너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유치원 안 보낼 거야. 네. 그러면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 무슨 영화가 좋다고 해요. 무슨 책이 좋다고 해요. 그럴 때 제가 그 영화를 봤다 하면 뭐라고 물어보시겠어요? 영화 재밌었어요? 재밌는 곳에 가고 싶어. 재밌는 영화 보고 싶어. 재밌는 책 보고 싶듯이 우리 아이들도 유치원이 재밌는 곳이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요즘에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방콕 집콕하고 계시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트로트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주로 40, 60대, 70, 80대 어머님들이 특히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왜 트로트 열풍이 불까요? 이때 재미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네, 쏙 선생님 안 빠지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저는 중간에 봤는데 저도 너글 놓고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에는 트로트만 나면 꺼버렸어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트로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재미만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부모님들 위로를 받아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암 수술을 하고 난 후에 그걸 들으면 울면서 그 위로를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트로트가 열풍이 부는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들도 3월이 되면 유치원 어린이집이 재밌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게끔 어머님들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뜻으로 말 잘 들으라고 자꾸 선생님은 무서워, 뭐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유치원이라는 곳이 무서운 곳인가 보구나. 선생님은 정말 용서가 없고 엄격하고 정말 우리말로 하면 콧물도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긴장된 상태로 긴장을 해야 되는 곳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긴장해서 얼마간 그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긴장을 해서 3월에는 좀 말을 잘 듣는 현상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치원에서 보면 뭐 물론 3월에 우는 아이들도 있지만 3월에는 좀 애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오히려 4월이 되면 본성이 나타나가지고 조금 더 떠들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그 긴장이라는 게 결국 지속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게 문제인데 이제 선생님들은 여러 아이를 지도하다 보면 이렇게 정색을 할 때도 있고 정말 엄한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럼 이제 아이들이 정말 저봐 올 곳이 왔구나. 역시 우리 엄마가 무섭다 그러더니 아주 난 무서운 사람하고 지금 살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유치원은 뭐 되게 즐거운 뭐 기대감 이런 상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아이들이 좀 더 즐겁게 그러니까 너무 미리 걱정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입학이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그 어린이집하고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물론 0세부터 6세까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5, 6, 7세도 있지만 어린이집은 2살, 3살, 4살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2살, 3살, 4살 어린아이들하고 5살이 넘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선 이제 2살, 3살, 4살들은 말은 조금 알아듣지만 뭘 그렇게 활발하게 소통이 되거나 그러지도 않는데 얘네들한테는 일단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도 일단 그 분리불안 이런 걸 없애는 거라서 유치원에 가면 재미있는 일이 많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너가 어린이집에 갔다가 낮에는 어린이집에 가지만 다시 집에 온다는 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먼저 이해를 시키면 좋은데 아이들은 이제 너가 어린이집에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도 울기부터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주고 울어도 또 해주고 그런데 내가 한 번 얘기했는데 얘가 계속 울면 엄마들은 대부분 그때 포기하는 것 같아. 거봐 얘 존말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포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 번 이야기해서 걔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너가 엄마가 데리러 갈 거고 또 집에 오면 엄마랑 맛있는 간식도 먹고 또 집에서 엄마랑 잠도 자고 낮에는 어린이집 갔다 온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얘기해 보자면 우리 라떼는 그렇죠. 제가 이제 제 아이가 4살 때 제가 한 6주 정도 어디 좀 멀리 공부를 가러 있었어요. 주중에 이제 가서 공부를 하고 주말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집을 떠나기 한 달 전부터 이제 아이를 떼놓고 가야 되니까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공부하러 갔다 올 거야. 금요일 저녁에 올 거야. 6번 가야 돼. 근데 애는 사실 금요일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무조건 엄마가 어찌됐든 어디를 간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냥 그러고 끝.
이제 말하고 치고 빠지는 거죠. 네. 끝. 그다음에 내일 또 얘기해. 근데 엄마가 꼭 올 거야. 아빠가 너랑 잘 놀아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또 울어요. 그럼 또 이제 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얘기를 했더니 한 2주일 정도 지나니까 어느 날 알았어 엄마 갔다 와 이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해본 거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2주일 정도 매일 하시네. 네네 2주일 정도 매일 했어요. 그게 대단하시네. 네네. 그런데 뭐 혼내거나 대답을 안 해도 나는 콩나물시루에 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정작 제가 공부하러 가는 날 버스 정류장에 나와가지고 잘 다녀와 이렇게 하고 굿바이를 하고 이제 갔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했는데 이게 이제 불안을 뭔지는 다 못 알아들어도 엄마가 간다고 했고 온다고 했다. 이런 게 이제 최후에 자기가 이제 그 앞에 닥치면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너가 어린이집에 가 있을 동안 갔다가 온다. 네. 그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 아이가 울면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저도 사실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애 앞에서 막 랄랄랄라 정신없이 하고서 그냥 도망갔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그런다던데요. 이렇게 사랑하다가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고 잠수 탄다고 그러대 젊은이들이요. 네. 그러면 남아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천천병력이죠. 사실은 이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헤어지는 거 하고. 근데 지금 우리 어머님들 어때? 저처럼 막 정신을 빼요. 왜냐면 애가 정신 없을 때 도망가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몰래 도망가듯이 가거나 또는 아이가 우니까 설명도 안 하고 무조건 가는 거. 이런 것은 안 좋죠. 아이가 울어도 설명해주고 선생님 경험처럼 2주일 동안 하셨다고 하잖아요.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을 주어야 해요. 아마 우리 아이를 키워봤지만 기다리는 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린 아이들은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5살쯤 돼서 유치원에 입학하거나 여전히 5살인데 어린이집에 새로 입학하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즐거운 곳, 재미있는 곳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섭지 않고 친절하고 좋은 선생님이 계신다라는 걸 아이가 알게 하도록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어머님이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기대감을 아이들이 느끼게끔,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너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또는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유치원에 있을 때 일이었어요. 어느 날 애 어머님이 원장 선생님 기가 막히게 죽겠어. 무슨 일 오셨어요 어머님? 그랬더니 사실은 담임 선생님한테 조그마한 거 선물하기 위해서 아들 편에 보냈대요. 선생님 드리라고.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그래 선생님 드렸니? 그랬더니 아니 우리 옆반 선생님이 줬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는 그 선생님이 더 좋으니까 줬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장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 담임 선생님은 좀 무섭기도 했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안 하세요. 듬직하시긴 한데 표현을 안 하시고, 그 옆방 선생님은 미스인데다가 항상 웃어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니까 지 생각에는 저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구나. 그 선생님을 드려서 할 수 없이 똑같은 걸 사서 다시 한번 선물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어머님 말씀이 아이고 쬐그마한 것이 이쁜 것을 만든다고 해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도 노력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 그렇죠. 얼굴 표정 하나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서 선생님이 절대 무섭지 않고 좋은 선생님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한테 말 잘 듣게 하려고 또 긴장감을 조성하는 이야기는 엄마들 기대와는 다르게 유치원 어린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유치원에 입학하면 아이들이 무섭고 긴장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이 무섭다 하는 긴장감을 갖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와서 유치원 생활에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엄마들이 그래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다. 네. 그런데 막상 아이들하고 하려면 이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왕 하신 김에 선생님이 한번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린이를 할 테니까 네. 엄마가 되셔서 한번 해보실까요? 네네. 네. 그렇게 해보죠. 네. 쑥쑥아, 이제 우리 30밤만 자면 유치원 가는 날이다. 30밤이 언젠데? 30밤은 음. 하나, 음. 둘, 셋, 10씩 3번 하는 거야. 잘 몰랐어. 잘 모르겠지만 네. 네. 야, 쑥쑥이는 좋겠다. 이제 유치원 가면 재밌는 일이 많을 거라서 친구들하고 놀이도 하고 선생님이 동화도 들려주시고 그림책도 보게 되고 그리게 되고 또 노래도 하고 참, 이 유치원에 보니까 놀이터가 굉장히 좋더라. 할머니는 어렸을 때 유치원에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아니? 근데 딸이 많은 집에 아들이 둘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 밑에 아들만 유치원 보내고 우리는 보내줄 생각도 않고 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에 동생 유치원 따라갔어요. 그리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때 그 생각이 나요. 그 유치원하고 그 아이들 모습하고.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따라가서 그 옆에서 크게 쳐다봤는데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냥 이틀 동안 포기하고 돌아오면서 쟤네들은 참 좋겠다. 유치원도 다니고. 저는 유치원이 무슨 금싸라기 같은 곳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렇게 부러웠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만약에 제가 할머니로서 난 할머니 유치원 못 다니는 너는 얼마나 좋겠니라고 말을 해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나는 집이 좋은데. 그래, 집이 좋지. 집도 좋은데 유치원도 좋아. 유치원에서 놀고 와서 또 집에서 놀면 되지. 유치원 빨리 갔다 와서 집에서 엄마랑 놀아. 그럼 너는 유치원에서도 놀고 집에서도 놀고 2번 놀잖아. 네. 뭐 아마 아이는 썩 그렇게 마땅치는 않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런가 하고 듣겠죠. 뭐 하여튼 좋다고 하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좋은 그렇죠. 곳인가라는 의심도 네. 생기면서 정말 한번 진짜 가보긴 그런가? 할까? 네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음. 아 선생님의 롤플레이가 너무 멋졌어요. 엄마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겪게 되는지를 엄마들이 아시면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 입학하면 무엇이든지 혼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아이가 한 명 있는데 그 아이가 5살에 유치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 엄마는 약국을 하시는 걸로 기억이 되고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들은 지금 손주를 보는 할머니들밖에 할머니들은 손주가 너무 귀여워서 그리고 너무 애기라고 생각을 해서 손주가 이렇게 컴 쳐다보면 물 줄까 신발 신겨주고 걔가 그냥 눈만 어디로 뜨면 다 뭐든지 이제 해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한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할머니가 막 자랑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는 한글도 벌써 다 띄었고요. 한자도 공부하고 있고 뭐 천자문을 그래서 너무 이제 자랑을 하시는데 근데 걔는 유치원에 와서 얼굴이 너무 행복하지 않은 얼굴이에요. 우리 그냥 찡찡한 얼굴로 곧 울 것 같은 얼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저렇게 얼굴이 밝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봤는데 자, 그 아이는 유치원의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첩첩산중인 거예요. 자, 유치원 현관에 들어서면 신발을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신발을 다 벗겨줬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신발을 벗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신발을 벗는 것도 큰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벗은 신발을 신발장에 넣어야 돼요. 그렇죠? 한 번도 자기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 올라와서 이 어깨에 맸던 가방을 내려야 돼요. 이것도 자기가 내려야 돼요. 가방을 가방장에 넣어야 되죠. 자, 외투를 벗어야 되죠. 외투를 옷걸이에 걸어야 되죠.
모든 것이 자기가 혼자 해야 되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할 줄 모르니까 얘가 가위도 못 잡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얘는 유치원에 들어서면서부터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슨 정말 아마 무슨 히말라야 등산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첩첩산중이었던 것 같아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싶으니까 그래 그 아이가 뭐 한글을 일찍부터 하고 뭐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 때문에 유치원 생활이 너무 불행하고 너무 힘든 거죠.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엄마들이 그렇게 혼자서 우리 이제 그러잖아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 잘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주 거의 슬로건처럼 애들한테 유치원에 오면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한꺼번에 이제 이런 거를 혼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하나씩 2월에 입학하기 전에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막 다 연습을 하려면 애가 유치원에 가기도 전에 지쳐 떨어지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한 가지씩, 그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네. 많아야 2번씩, 네. 요 정도 정말 짧게 1분, 2분의 그런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에 오면 해야 될 게 외투를 3월이면 아직 외투를 입고 다니니까 외투를 혼자 벗어야 돼요. 네. 그다음에 그걸 옷걸이에 걸고 걸어야 되죠. 네. 어떤 원은 이거를 옷을 접어서 사물함에 넣는데 물론 선생님들이 어떻게 옷걸이에 거는지 어떻게 접는지를 다 가르쳐 줍니다. 네. 그런데 집에서 연습이 좀 어느 정도 된 아이들하고 그렇게 아까 그 아이처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이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옷을 벗고 걸고 입는 거, 그 다음에 신발을 혼자 벗어서 신발장에 넣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밥도 먹어야 되고 물도 혼자서 먹어야 되고 이 닦기도 혼자서 해야 되죠. 또 문제는 그렇지.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화장실에 가서 옷을 혼자 내리고 소변이나 대변을 보고 뒤처리를 혼자 해야 되거든요. 어렵죠. 근데 제가 이제 유치원에서 보면 선생님 화장실이 이제 교실 안에 있을 때도 있지만 교실 밖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막 선생님 다 했어 이렇게 아주 막 큰 소리로 이제 불러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달려가죠. 그러면 교실에는 또 20명의 아이들이 있고 내가 화장실에 가서 그 뒤처리를 해줘야 되고 물론 선생님들이 하시겠지만 그렇지. 아이도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이 또 목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뒤처리하는 것까지 이런 거를 해주면 좋겠고 가방을 제자리에 정리하기 이런 거를 몇 가지라도 정해서 연습을 좀 시키면 그 중에 설령 안 해본 게 있더라도 또 자기가 내가 5가지 할 수 있었던 아이는 6가지, 7가지를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마 이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옷 혼자서 벗고 입는 거, 화장실 가서 대변 보고서 뒤처리하는 문제 이런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행동수정으로 아이들을 그 옷 입고 벗고 이런 거를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 생각할 때 바지 입고 벗고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그 바지 입고 벗기가 수십 가지의 행동이 다 합쳐져서 되는 행동이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하고 같이 바지를 왼쪽 발, 오른쪽 발 끼고 다 올려놓고 허리 밑에 요만큼 남겨놔요. 그리고서 자 이제는 네가 바지를 입어. 그러니까 허리 밑에 약간까지만 걸쳐놓고 그러면 애가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딱 박수를 이제 혼자서 잘 입는구나. 애가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거를 애가 잘하면 한두 번 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더 밑에 무릎 위만큼 해놓고서 자 이제는 네가 바지 혼자 입어볼래? 그러면 네 그리고 입어요. 그러면 또 한번 박수를 팍 쳐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릎 밑으로 내려와서 또 시켜봐서 잘하면 박수 치고 그 다음에 다 벗은 다음에 이제 한쪽 다리 끼워주고 오른쪽 다리는 네가 한번 끼워볼래? 그리고 또 박수 한번 쳐주고 이번에는 이제 왼쪽 다리 또는 2개 다 같이 물론 아이들에 따라서는 단계를 더 나눌 수도 있어 세부적으로. 그러나 잘하는 아이는 한 3단계는 4단계만 해주고서 이때 칭찬을 강하게 해주세요. 아 이제는 혼자 옷을 입는구나. 그랬더니 의외로 아이들이 잘 입는 걸 봤거든요. 또 어린아이의 경우는 뭐 20단계, 10단계로 나눠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효과를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도 그런데 말로만 하면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행동이 안 따라주니까
직접 해보도록 연습하는 게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해요. 그거 네. 하루 만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3일 또는 5일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아이들이 네. 따라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스트레스를 주면 입학도 하기 전에 나 막 이렇게 힘들면 나 유치원 안 갈 거야. 역효과가 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멋진 쑥쑥이가 되는 거야 라고 칭찬하면서 그렇게 내가 이거 하나만 해도 으쓱으쓱 되도록 그런 칭찬을 네.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30밤이면 가 그런데 사실 지금 5살은 30이라는 숫자 개념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달력을 하나 갖고 와서 3월 3일이 입학식이다. 그러면 3월 3일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네. 자 오늘은 뭐 2월 1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가다 보면 이게 이제 몇 칸이 남았구나. 네. 눈으로 봐야 걔가 개념을 이해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유치원 가는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결국 유치원에 대한 좋은 이야기는 한 번만 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엄마는 유치원 다닐 때 블록놀이 또는 뭐 동화책 읽기가 제일 재밌었다. 야, 그리고 놀이터에서 미끄럼 탈 땐 짱 신났어. 엄마는 쑥쑥이가 유치원 가 있는 동안 집 청소도 하고 쑥쑥이 뭐 좋아하더라? 떡볶이 좋아하더라. 떡볶이도 만들어 놓고 기다릴게. 이때 이제 할머니가 계시다면 나는 유치원 못 다녀서 쑥쑥이가 유치원 가는 것이 너무 부럽다. 근데 유치원이 정말 좋은 곳이라는 것. 그리고 엄마가 집에 있을 때도 다 청소하고 맛있는 거 하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꼭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만약에 워킹맘이라면 네. 쑥쑥이가 유치원 가 있는 동안에 엄마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네, 우리 또 네. 저녁에 만나자. 네, 그런 것도 하면 좋겠네요. 네. 근데 아마 엄마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직도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적응을 못하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애가 끝까지 적응을 못하면 어떡하나요? 이런 걱정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의 의지, 아이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엄마가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면 입학 초기에는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 적응을 못하니까 난 유치원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데 옮겨 다니는 것은 결국은 아이가 적응하는 기간을 더 연장할 뿐입니다. 잘할 수 있다고 엄마가 믿음을 가지면 아이는 적응하게 됩니다. 아이를 믿고 선생님을 믿으세요. 아이도 잘하고 싶지, 유치원 재밌게 잘 적응하고 싶지, 못하고 싶은 아이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가 좀 불안하고 긴장돼서 부적응을 보이는 거니까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한 가지라도 그중에 잘하는 게 있으면 칭찬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유치원 어린이집에 오래 원장으로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적응을 못해서 유치원을 그만두는 아이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에 잘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소소한 걱정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제 핵심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자면, 네, 첫 번째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재미있는 곳이다 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선생님에 대해서 좋은 인상, 친절한 선생님이고 너를 잘 도와줄 거고 좋은 사람이다 네.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유치원에서 스스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미리 연습을 시켜서 아이가 좀 더 수월하게 그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린이집이나 네, 네. 유치원이 재미있는 곳, 좋은 곳이라는 인식을 꼭 시켜주시고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 선생님들이 친절하시고 좋으신 분이다 라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입학하기 전에 아이들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연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엄마들은 이 밖에도 이제 선배 엄마들이나 맘카페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요. 거기에 좀 더 디테일한 정보도 있을 테니 네. 이 2월을 현명하게 보내면 아마 즐거운 3월을 아이도 엄마도
즐거운 3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입학하기 전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